집구남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평촌 신도시 투자하실 거면 최소 이 영상은 보고 투자하세요 라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촌 신도시 최근에 상당히 뜨겁죠. 11월달, 12월달에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투자를 하시면서도 평촌 신도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촌 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어떤 약간 히스토리와 현재 상황까지 놓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사실은 저는 여기를 7월, 8월 그 전부터 계속 투자 추천을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가치가 그 당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이후에 많은 상승률을 보여서 그때 당시에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이 벌써 매도를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이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고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평촌의 이 근간부터 좀 알아보면 좋겠죠. 평촌 신도시, 이름만 들으면 신도시라는 것 때문에 아마 신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지역 과거에 1988년도에 지정을 해서 1992년도부터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이 주를 이룬 지역입니다. 도시 설계를 할 때 요렇게 색깔이 지금 되어 있는 요 지역을 평촌 신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지었었고요. 분당, 일산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봤는데 이 평촌이라는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분당과 비교를 했을 때 거진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고, 일산과도 큰 차이를 났었죠. 여기에 화정이라든지 행신 이런 쪽들까지 합치면 거진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적인 게 분당이나 일산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평촌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만들어질 때부터 강남과 상당히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가 분당이고 여기가 평촌인데,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 상당히 가까운 위치를 띠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버블세븐이라는 구역으로 같이 묶여서 불렸습니다. 이렇게 평촌이 묶여서 불릴 정도로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됐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도부터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많아서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희소하고요. 생활 인프라가 완벽합니다. 도시 설계를 전체 크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위치도 적정하고 여기 공원 위치 같은 것들도 적재적소에 있어서 주거하는 모든 아파트들이 주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군이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학원가들이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학교와 학원가들이 어우러져서 아무래도 좋은 학군들을 유지하고 있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4호선이 이렇게 중심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평촌의 과거 개발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논밭밖에 없죠. 여기 있는 이 아파트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아파트인데요. 여기 지역이 다 이렇게 아파트촌으로 들어오게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촌이라는 이름은 평평한 마을이다라는 데서 따왔기 때문에 언덕이 없는 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요 모양 바깥쪽에 있음에도 평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졌던 아파트이다 보니 평촌이라는 신도시에 포함은 안 되지만 평촌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 이름을 달고 생겼기 때문에 외연적으로 평촌이 그냥 저는 확장해 나가는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는 아무래도 또 신축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신축이 가장 대장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을 했었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34평 기준에 13억 원, 24평 기준에 10억 원, 평당 4천만 원을 넘기는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촌의 대표적인 건물은 현재로는 평촌 아크로타워라고 4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향후에 48층짜리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건물, 요게 43층짜리가 힐스테이트 번개 모비우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이 평촌이라는 지역을 크게 보면 여기가 평촌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어디든 일자리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평촌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고, 강남 출퇴근자나 쥐밸리, 광명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는 곳이 이 평촌 지역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학군이 좋다 보니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들 여기 거주하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땅의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적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게 파란색이 중공업 지역, 그래서 공장단지들이 들어오거나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고요. 명학역 근처에는 공장단지들이 아직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북쪽 인덕원에 가까운 쪽에서는 지식산업센터들이라든지 연구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4호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쳐져 있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의 한 절반 정도는 다 행정시설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법원, 경찰서, 안양시청, 동안구청, 교육청, 보건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 행정시설들이 있어서 많은 일자리들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세무서, 법무서, 행정사, 변호사 이런 분들 사무실이 또 이쪽 인근으로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계역에서부터 평촌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상권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가, 호프집, 음식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 상권 등을 이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구석, 여기 보면은 여기는 중공업지역, 여기도 중공업지역, 그래서 일자리들, 행정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 여기 주거단지까지 있으니까 주말이고 평일이고 언제든지 사람이 북적북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있는데, 이 상업시설에는 학원가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지역들 뿐만 아니고 이 인근에 있는 과천이라든지 의왕시, 군포, 시흥, 광명 이런 데서들까지 이 학원으로 다 밀집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학원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도로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요 4호선을 기준으로 평촌이 있으면 요 평촌의 북쪽은 평촌의 북쪽이다라고 해서 평북으로 부르고요. 여기는 평촌의 남쪽이다 해서 평남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 남쪽 위치에 보면은 대형 평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층들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층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 이 인근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계시고, 이 위쪽에 보시면 16평, 19평, 16평, 20평 이런 평수대들이 이 줄을 이루면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는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평남과 평북으로 나뉘어서 이 평북 쪽보다는 평남의 학군들이나 생활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갖춰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평남에다가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과거에는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위쪽으로 지하철이 또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평북의 투자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도 가격 상승률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2020년에서는 여기가 더 많이 상승했었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북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 지역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와 부흥 고등학교 하나가 있고요. 이 평남 기준에서는 고등학교가 3개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 인근으로 해서 학원 다닐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학원가들이 형성이 됐다. 지도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여기가 정말 도시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에 초등학교 하나, 단지가 있으면 초등학교, 단지가 있으면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단지 설계를 상당히 잘 해놨고, 아파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공원들을 상당히 많이 중간중간에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이 공원들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다. 평촌을 오게 되면은 여기가 도시가 또 설계된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로수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울거지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학원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학원 마치는 시간에 학원가의 모습입니다.
여기 전체가 학원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절반이죠. 반대편에 똑같이 또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요. 위성도로 보게 되면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고요. 여기도 중공업 지역인데 같은 중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이렇게 공장단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이 지역에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R&D 센터,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양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이 지역 관양동 지역의 일자리 수인데 45,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호계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LS라는 기업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근으로 일자리들이 많이 있고 연봉도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의 특징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시설이 이렇게 몰빵되어 있다. 너무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만안구에서 불평소리를 할 정도로 이 지역에 많이 너무 몰빵되어 있는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시설들이 다 이 인근으로만 좀 갖춰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원래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만 평촌 지역인데 이 인근은 보통 과거에 단독주택 지역이나 빌라들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빌라들이나 단독주택이 있던 건물들을 다 허물고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여기 아파트들은 30년을 바라보게 되고 여기 아파트들이 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니 이 지역의 가치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역전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니 부동산의 가격과 신축발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평촌의 현재 가치들을 쭉 정리를 하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고 행정타운을 갖추고 있으며 학원과 학군이 상당히 중요하게 잘 갖춰져 있다. 학원가와 학군을 잘 갖춰 있는 지역은 결과적으로 그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거 만족 지역을 가지고 있는 평남 지역과 평촌이지만 저평가되어서 있는 평북, 하지만 여기가 지하철 호재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가격 상승률적인 면에서는 더 높은 상승률을 최근에 보이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촌에 끼고 싶은 열등생 지역이었던 곳들이 이제는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죠.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지하철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개발 호재 내용으로 다시 카테고리를 빼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시면 나중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안트럴파크 계획이나 평촌 시립도서관 이런 짜잘한 개발 호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개발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도 이제 다 마무리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중해제약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중견 기업 이상급들의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도 따라오르니까요. 이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덕원역 인근으로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이 지역도 이제는 구역 해제를 했고 개발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선은 열병합 발전소가 시각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평촌 지역에 많이 멀지 않은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교도소 지역들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내용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촌에 지금 이런 주상복합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안양의 미래 한계점, 현재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제가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정보들 따로 올리시는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그리고 내용이 알찼다면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더 좋은 내용, 그리고 특히 평촌의 개발 호재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